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멘토링 참석하실 분의 이름은 디오님이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디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기계공학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멘토링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대학교 인턴십에서 인턴십을 하고 거기서 있었던 대학원 진학에 관련된 고민을 했다가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더 많은 고민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 멘토링을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영상 신청하신 분이죠. 멘토링. 어, 멘토링 오늘 신청 어떤 안 거 하셨나요, 말씀이시죠? 혹시? 그 채팅으로 가춘표닷컴에. 아까 네. 가츠표닷컴에 신청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연 올리시진 않으셨어요? 네네. 거기는 아직 제가 네, 아, 안 그러셨구나.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괜찮아. 그러면은 이전 영상이 저희 캐나다만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네. 대충 썸네일이 어떤 거였어요? 기억나요, 혹시? 잠시만요. 공, 캐나다에서 연, 뭐 소- 연구는 그 공부 지능순이 아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이거요. 최근이네요. 네. 8월 달에 하신 분이네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꽤 최근인데요? 요거 맞죠? 네, 맞아요. 요즘 이게 저도 참 미안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학생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해서 썸네일을 만들면요 아무도 클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아, 돼가지고 참 이런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이거 되게 최근 영상에서 알고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 주실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국내 대학원을 진학할지 해외 대학원을 진학할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국내 대학원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음, 인턴십을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캐나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 학회나 이런 심포지움이 되게 크게 잘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엄청 이제 큰 그런 심포지움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련 제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제 국내외로 이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제 좀 제가 여기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이랑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많이 좀 잠을 얻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제 다들 거기서 국내보다 캐나다에서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음, 기회나 이런 뭔가 시스템적인 거랑 당연히 이제 한국에 계시는 뭐 학교나 뭐 교수님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그분들이 막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되게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음,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흔들렸다기보다는 그냥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거를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단계에서 음, 이제 질문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 사실은 제가 정말 지금 당장 내년에 뭔가 해외의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현실적인 뭐 영어 GR이나 토플 이런 거 준비도 그렇고 사실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까 아무리 학부 영어생을 해도 그런 실적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사실 네, 저는 없는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정말 내년에라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는 다이렉트 PhD고요. 이제 또 네. 그것도 박사 교수님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또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뭘 또 감사 그런 다이렉트 인사까지야. 정보가 요 사실 요거잖아요. 본인 고생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항공기계고 4학년 네, 2학기여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네, 뭐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국내 대학원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뭐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좀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평생 해도 뭐 정말 이제 사실 되게 대학원을 가서 박사를 하고 연구자의 생활을 하는 게 정말 돈이 안 되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내가 입에 풀칠만 겨우 해먹고 사는 직업을 가질지라도 내가 이 연구를 하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모르겠어요. 평생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래도 대학 4년 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확고한 생각이 든 게 좀 저도 신기해서 이제 이런 분야로 가야겠다 하는 연구도 정했고 그 분야에 또 나름 국내에서 권위적이신 교수님을 또 만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학교에 네, 연구실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차치하고 어쨌든 본인이 국내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교수님까지도 컨택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입학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교수님 컨택했다기보다는 이게 자대여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대학원을 간다면 이제 내년 1학기 때, 네, 지금 제가 상해 2학기여서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하신 걸로 보니까 뭐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도 뭐 알게 됐고 뭐 하면서 어쨌든 네, 어느 연구실로 1학기 때 갈지가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어, 네, 그쵸?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내년에 간다고? 네, 무슨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고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음. 사실 교수님께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금 당황하시긴 했는데 네. 사실 그 제가 교수님한테 약속을 드리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뭐 정말 뭐 다른 학교를 정말 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뭐 교수님께서 약간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그래도 인정하는 이런 학교에 가는 거면 자기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런 기회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제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뭐 그래도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시간 투자 이런 걸 잘 아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잠깐만. 좀 복잡하고 자, 정리 좀 네, 합시다. 지금 일단 커리어 플랜을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본인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어요? 한국에 여행, 있습니다. 영국 영역이 끝나고 한국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 A라고 합시다. 지금 본인이 어쨌든 처음에 이메일 보낼 때 그 연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25년 01학기 때 석사 또는 뭐 대학원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그때 간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얘기 안 되는 석박 통합이에요, 석사예요. 석사입니다. 석사. 내가 지금 취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행 중에 뭐 어째 저째 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제 교수님께 상담을 했더니 뭐 어째 저째 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네요. 자, 석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지원을 하셨습니까? 지원 시기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안 끝?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난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 나도 그랬었거든. 내가 디오님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하는 게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나이를 먹고 저도 이런 바닥에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이제 알게 돼서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퇴사를 하기 전에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려대학교에 그 현대자동차 연계 대학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 과정에. 근데 제가 대학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확실하게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합격을 해놓고 저는 기계공학과이긴 했지만 이런 또 진동 이런 걸 또 좋아하고 제어 이런 걸 좋아해서 그때는 또 제어 랩을 하는 곳을 또 가서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회사를 끝나고 회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박사까지 하려고 대학원을
한번 내가 칼을 뽑았으면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그 연계 과정으로 대학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했죠. 교수님, 제가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박사를 가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이게 합격이 돼버렸는데 차라리 이거 제가 취소하고요. 제가 그냥 일반 석사로 교수님 랩에 들어와서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석사 후에 박사 유학을 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내가 기계과인데 석사를 전자전기로 가도 되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한번 하이브레인넷이나 사이엔즈나 이런 걸 봤죠. 아니나 다를까 뭐 거기서 막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막 뭐 학부랑 석사랑 다르면은 나중에 뭐 박사가 돼서 교수가 임용될 때 학부 강의를 어차피 못 하게 될 거고 뭐 어쩌고 블라블라 조라조라 해가지고 제가 거의 밤을 새면서 이틀 동안 그 몇천 페이지나 되는 걸 다 읽었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물러야겠다 싶어서 한 일주일쯤 뒤에 교수님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교수님께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께서 아 괜찮다. 어차피 네가 지금 지원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때가 지원 시기는 12월, 11월 이랬는데 제가 컨택하거나 얘기했던 시기는 9월이었거든요. 9월, 8월, 9월 막 이때쯤. 그러니까 8, 9월 이때니까 괜찮다. 아직 뭐 너 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네가 TO를 뺏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좀 철이 없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마음이 떠났는데.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기계공학과에 제가 좋아하는 과목인 뭐 진동 하시는 교수님을 찾아뵈서 다시 컨택을 해서 이제 석사로 입학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학생 마음에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지도 잘 알고요. 또한 저건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어쨌든 뭐 교수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면서 박사까지 하면서 포닥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바닥에 있어 보니 교수님들의 마음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가기 전에 나한테 한번 물어봤었으면은 나는 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 네가 좋은 학교를 붙으면 보내줄게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도 안 했는데 뭘 보내주고 말 게 어딨어.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물론 뭐 약간 이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의 어떤 서로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내가 뭐 가겠다는데 교수가 나는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뭐 가지 못하게 막을 근거는 전혀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5년, 6년 사이에 제가 열심히 멘토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튜브가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학부 인터넷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학부 인턴 하려고 너도 나도 그냥 뭐 옆집 문 두드리듯 옆집도 문을 그렇게 안 두드릴 거야. 그냥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관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접근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디오님한테 내가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나도 그러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디오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아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신뢰였다는 사실은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너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서로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뭘까? 내 생각엔 디오님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이진 않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뭐 학벌 컴플렉스도 없지 않아 있고 기왕 뭔가를 했으면 좀 좋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인프라와 좋은 어떤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한번 내가 성장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장 욕구가 있고 한쪽에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본인이 이거를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연구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도 아닌 타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본인이 나는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말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막 마치 갖춤표처럼 막 당연히 캐나다 가서 해야지 당연히 미국 가서 해야지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뭐야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할걸 그냥 여기서 한번 도전해볼걸 이게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불안감 때문에 한국을 가려고 했었다가 다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불안하니까 나는 학생이고 이런 거를 다 사실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수님들이잖아요. 지도 교수님들이잖아요.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추천하냐면은 일단 본인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은 불안감도 좀 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정정을 하면은 이제 물론 말씀해주신 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제 마음을 완벽하게 안다고 말씀은 못 그럼요. 드리지만 그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과 해외에서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인지를 했고 음, 물론 저도 당연히 인간이라는 게 불안함을 되게 싫어하니까 저도 음, 그런 사람이고 이제 막연한 불안함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나름 또 거기 캐나다에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적응을 되게 잘 하구나를 좀 느껴가지고 음, 이제 그래서 좀 사실 물론 당연히 해외란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뭔가 여기서 내가 막 뭐 영어를 못해서 뭐 못한다거나 뭐 뭔가 내가 인종차별을 당할 것 같아서 못할 때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연구 방향이나 그런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내가 좀 어필을 잘 한다면 교수님한테 좋게 좋은 학생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히려 좀 더 생겼던 거라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 약간은 제가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이제 뭔가 막 불안함이 있어서 국내 대학원을 간다기보다는 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여기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2년 동안 하면 사실 뭔가 성과라던가 이런 게 확실해지니까 그거를 뭔가 날 성장시킨 상태에서 이제 해외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석사 2년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할까? 그 생각이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주된 목표 그 이유였는데 또 그 생각이 새로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또 굉장히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어차피 도돌이표예요. 그럼 네.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붙을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뭔가 붙었으면은 그냥 철판 깔고 그냥 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뭐 붙은 것도 없고 지원도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영어 성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있어라면은 지금 보니까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나이스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느낌에 어떤 분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2년 뒤에까지 해봤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캐나다나 미국 가서도 그렇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캐나다나 미국은 가면은 뭐 무조건 박사학위 따고 뭐 락킨 마틴이나 뭐 나사나 뭐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오늘 가준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얘기 못 보셨어요? 뭐 유료 회원이 아니시죠? 디오님. 네. 그 유료 회원이면 따로 유료 회원들끼리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오늘 어떤 분께서 그 얘기했어요. 박사 4년 차인데 연구 프로젝트 펀딩 없다고 교수님이 너 성과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미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미국이 좋다, 뭐 무슨 뭐 캘리포니아가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거기서 좀 막 플렉시블한 분위기 속에서 인프라와 막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미국의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거기 서바이브하는 거 전쟁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연구비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펀딩하는 거 좀 떼오고 저기서 떼온 다음에 이쪽 펀딩이 모자르면 이거 모아서 제도 좀 주고 이러면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미국은 얄짤 없어요. 나 미안해 너 이번에 펀딩 못 줘. 그럼 본인 갑자기 1년에 1억 내야 돼요. 그 교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근데 UC 버클리 생활 얘기 안 했어요? 1년 들어가자마자 교수가 이거 했냐? 근데 뭐 못하는 거 어떻게 내가 한 적이 없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못한다 이러니까 너 한번 내가 뽑은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그런다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수가 나 지원해주지 않으면 난 다른 교수 찾아야 되는데 영어도 어버버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교수가 나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내 요지는 뭐냐면 2년 안에 내가 국내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좋은 데를 갈 수 있을까? 고민돼가지고 안 가는 거라면 어차피 지금 가든 1년 뒤에 바로 뭐 캐나다, 미국 간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좀 명확하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도 내가 지금 되게 죄송한 게 내가 디오님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대놓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나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좀 예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내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어느 누군가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맛보면서 그냥 짐 싸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또 새롭게 자기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나라면 우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좀 욕심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석사를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9월이잖아요. 90, 그러니까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 2, 5개월 동안 인턴하고 석사 시작해서 한 2년 반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그 연구실에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학 준비해 보세요. 나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는 것보다. 어차피 영어 성적도 없잖아요. 그럼 영어 성적도 만든다고 또 이거 준비하고 하면 올해 준비 못하죠. 그럼 내년에 또 하죠. 내년에 지원해가지고 가면은 내후년에 또 들어가죠. 펄 세메스터일 테니까. 그럼 벌써 본인한테 낭비되는 게 거의 2년이에요. 2년이면 석사 하고 가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 드리려 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영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뭐 큰 차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제가 선배가 많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그래 해주시는 가춘표 거죠. 채널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아이 진짜 내가 여러분들 다 좋아서 난 진짜 내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멘토링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죄송해요 너무 늦게 얘기해서 죄송하죠 우리 김영진님 박사님 덕분에 컨택도 열심히 하고 마이크도 사고 해서 대가 교수님과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되시면 또 저한테 인터뷰 오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지금 보이지 않아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는데 미국 교수님들이 더 냉정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제 옆에서도 3년 동안 연구했는데 갑자기 교수가 너 성과 없으니까 그냥 나가 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종종 들었고 너 못하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가이드를 상세하게 해주기보다는 기회를 주고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글이에요. 정글이에요, 진짜 정글. 진짜로. 그래서 미국에서 서바이브하는 거는 한국이랑 좀 달라요. 한국은 마치 막 포닥과 박사와 석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도 막 쓰고 막 공동 일저자 해가지고 막 논문 탁탁탁 내고 막 한 학기에 하나씩 막 논문 내서 막 나중에 졸업하면 막 SCI 7개, 8개, 10개 이렇게 갖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의 프로젝트는 이거야. 네가 스스로 해. 그러면은 물론 친구들이 도와주지. 그냥 내가 합성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알려주지만 내 프로젝트는 내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같이 하는 게 많아요.
특성상.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나는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트레이닝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론 성과는 남들보다 좀 떨어질지언정 나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박사과정 했고 열심히 논문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 이제 교수님이 공저자에 있는 논문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제출할 거니까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논문을 봤는데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지도 교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인트로덕션 앱스트랙트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맨 처음에는 가볍게 읽었거든요. 보통 논문 읽으면 그냥 가볍게 읽잖아요. 근데 가볍게 읽다가도 딱 한 문장 딱 보자마자 와, 근데 바로 각 잡고 진짜 연필 들고 이렇게 봤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단어 하나가 너무 함축적이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오늘 방송하면은 원래 나는 일을 좀 일찍 가거든요. 방송하면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오늘도 5시인가 출근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5시부터 한 뭐 몇 시간 보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와, 진짜 그 몇 시간 동안 이 논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박사과정이 5년차, 6년차일 거예요. 근데 논문 아직 한 번도 제출 안 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제가 2년 전에 해서 버클리 했을 때 실험했었던 거고 1년, 2년 전에 걔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몇 년 차야. 걔가 벌써 4, 5년 차인데 지금 논문 첫 논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논문을 하나 쓰고 졸업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미국도 다 그렇진 않아요. 미국도 교수님마다 다르고 이래서 그냥 우리 교수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직업 구할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량적인 게 딸려가지고 뭐 승부를 볼 수가 없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논문을 딱 봤는데 진짜 많이 했더라고. 내가 없는 2년 사이에 대부분 데이터들은 다 걔가 갖고 있었던 샘플과 똑같은데 그 2년 동안 또 MD 시뮬레이션 넣고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리얼러지 스터디와 나노 인덴테이션 스터디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또 그 스토리를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논문이지. 이게 어디에 갈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네이처 사이언스에 내겠지. 근데 이게 진짜 연구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연구라는 거를. 진짜 2, 3년 내내 계속 이거를 잡고 다 데이터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마침표 하나를 찍기 위해서 2, 3년 동안 갈아가지고 그걸 넣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몰랐던 스캐터링 데이터랑 M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다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쨌든 미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본인이 서바이벌을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다? 막 내가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턴십을 했는데 잘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성격도 좋아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쪽 항공우주 쪽에 박사과정으로 뭔가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름 자대에서 석사과정 동안 한 2년 반 정도 교수님의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보니까 올해 지원을 못하면 어쨌든 똑같은 반복된 얘기긴 한데 어쨌든 2년 뒤에 가나 지금 해서 2년 뒤에 가나 내가 봤을 때 똑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1년 더 맞습니다. 늦어지긴 하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래서 괜찮다고 네, 하면 그냥 같이 나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민을 이제 제가 이 연구하는 그 분야랑 비슷한 이제 연구실을 졸업하신 박사님을 만나서 음,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거나 이제 그럴 생각이 있으면은 사실 발을 들여놓는 게 맞는데 그게 음, 아니고 정말 그냥 평생 뭐 미국에서만 있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당장 뭐 당장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고민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저는 사실 어느 정도 평생 막 외국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어서 물론 모르지만 미래는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정말 뭐 기회가 안 좋으면 다시 들어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내 옵션들을 하나 더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괘씸죄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캐나다다.
그리고 지금 그냥 국내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볼게요. 아마 지난 멘토링이 그랬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럴 거면은 한번 도전해보세요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멘토링에서는. 그쵸? 어,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다른 걸로 왜냐면 질문했나? 그때 인턴십 하면서 다른 이제 연구실의 교수님한테 음, 펀딩 제안도 받고 인턴십에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펠로우십도 있어가지고 음, 그것도 이제 받으면 제가 좀 석사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음, 알고 있었는데 그런 펀딩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그때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그쵸. 말씀하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영구적인 성과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국내가 낫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비슷하네.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현혹됐을까봐. 나 진짜 내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국내에 지원하지 않고 지금 뭐 캐나다에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교수님도 컨택됐고 하면은 뭐 해보라고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이런 만약에 내 한국에서 석사를 해보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어찌 됐든 간에 한국 교수님한테까지 컨택을 했고 이게 본인도 아무리 편하다고 그냥 대충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한번 대학을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이 있으면 한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마음이 바뀌어. 오케이. 이게 변덕스러운 본인의 그런 불안정한 심리를 내가 100번 이해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모르는 그 어딘가에는 한국인 교수님에게 연락해서 거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까지 얘기할 정도의 용기를 낼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치면 저는 차라리 그런 마음이었으면 한국에 가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원하면은 박사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해본 게 아니니까 음, 또 이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음. 사실 아직 석사를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사를 고민하는 건 되게 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저도 그것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하고 대학원 생활을 해보고 나서 네, 그러게. 참. 내가 그때 처음에 보니까 타임라인을 보니까 공부가 유전이지만 연구는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고취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야만 네, 대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뭐 많이 이러면서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7분경에 보니까 해외 유학은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해 준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용기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반추해 본 건데 아마 그때였으면 나는 해외 유학을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내 성격에는. 그러나 우리 이분이 벌써 나랑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뭔 바람이 들어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한테 가서 석사를 해보고 싶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었을 정도면 이제는 스토리가 다른 거죠. 이제는 이제 컨디션이 달라진 거야. 본인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한 마음이 없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막 뿜뿜한 상태에서 한 100 정도의 120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해도 막 될까 말까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쫄아가지고 지금 국내 대학원에 연락을 했을 정도면은 이거는 조금 오히려 어떻게 봤을 때는 내 멘토링이 좀 과한 거였을 수도 있고 좀 지나친 멘토링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열심히 하신 다음에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교수님 좋네. 그거 다 얘기했는데 나라면 쌍욕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내가 쌍욕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쌍욕은 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내가 교수님이었다. 내가 교수님이었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와서 자기 인턴을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 제가 좀 놀란 일이 있는데 캐나다의 어떤 교수님은 학부 인턴을 무급으로는 절대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돈을 줘야 학부 인턴을 시킨대요. 근데 저도 버클리 있을 때 교수님들이 학부 인턴한테 돈을 주진 않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뭐 파셜 일을 하든 풀타임을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교수님은 학부 인턴을 하는 친구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절대 학부 인턴을 안 시킨다라고 하는 게 철칙이라는 거예요.
자기 예전 지도 교수, 그러니까 지금 막스 플랑크에 있는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맥길이라고 되게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지도 교수가 안 시킨다는 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어차피 풀타임도 아니고 파트타임이고 그냥 뭐 서포트 해주는 거고 하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왜 안 해주니 이러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 학부 인턴 기회를 프리 오브 차지로 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조금 더 학부 인턴을 할 기회가 많아질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두 푼 지금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무조건 학부 인턴은 돈을 주고 시키는 게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요즘 좀 유명한데 이치한 교수님인가 뭐 그분이 이제 뭐 서브스크라이버도 조금씩 늘어가고 뭐 이번에 퍼듀에서 정규수도 받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테뉴어도 받으셔서 그런지 이제 막 유튜브 많이 올려주셔서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교수가 주말에 학교 나가는 거야 뭐 다반사죠. 어차피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근데 주말에 갔는데 연구하는 연구실에 어떤 애가 열심히 실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뭐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특해. 아들뻘 아들뻘 뭐 또 동생뻘 되는 애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이뻐요. 그러면은 솔직히 나가가지고 뭐 버블티 한 잔이든 커피 한 잔이든 밥 한 번 사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사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왜 쟤한테 차별하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아. 왜냐면 주말에 나왔다 해서 걔가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 거고 나는 그냥 원래 내가 일해야 되는 워킹 아워에 열심히 일을 한 건데 그 친구한테는 왜 안 사주고 왜 저 친구한테만 밥을 사주냐.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그렇네. 그럼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은 학부 인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돼보고 얘기할게요. 아직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의 계약서는 진짜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걸 떠나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서로 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도 저 교수님 저 죄송한데 저 석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석사 할 것처럼 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나 이번에 SK 하이닉스 붙었네? 안녕, 나 취업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이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상황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한 치 앞도 예측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어떤 학생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학생 입장에서도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고 동아줄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뭐 하나 더 걸치고 싶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신뢰가 깨지니까 말에 무게가 없고 리스폰시빌리티가 없는 상황에서의 계약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학부 인턴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가벼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만약에 우리 디오님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싹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 보니까 교수님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다 이해해 주시니까. 하다못해 석사만 한 다음에 연구 잘하면은 야 너 지금 뭐 교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임마 실적이야 실적. 어느 학교 나왔는지 요즘 중요하지 않아. 저기 뭐 교수님 못 봤냐? 저 교수님도 좀 학부가 저긴데 벌써 교수 됐지 않느냐? 실적이 중요하니까 야 우리 이거 들어오면은 너 이거 논문 되고 저 논문 되고 저 논문 되면은 우리 5개 쓸 수 있어. 이걸로 우리 하면 돼. 하면 우리 석박사 통합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교수님한테 상황까지 다 오픈한 상황이고 본인 아니게 난 석사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이미 나는 지금 갈까 그때 갈까 막 이거 얘기한 상황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신뢰하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보내줄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니 내가 정말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기면 뭐 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 그러면 그 아까 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제 주변에 지금 뭐 선배나 이제 빨리 졸업한 동기들을 보면 약간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를 하다 보면 월급을 못
거의 받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또 뭐 그 과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제일 큰 거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서 이제 뭔가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정말 물론 학교마다 등록금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저 구체적인 액수는 잘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내가 그래도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열악한 생활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 주시는지.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교수님께서도 약간 액수를 약간 제시라기보다는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저 했는데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어, 대충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120이면은 100에서 150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대충 얼마 얘기해 주는데요? 한 120에서 150 말씀해 딱 그 정도 주셨습니다. 사이? 네. 그 등록금은 누가 내요? 등록금은 아마 저희가 따로 내고 그쵸. 이제 그거에서 감당을 그쵸. 한다고 이게 지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K형 뭐 스타이펜드 뭐 이런 거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뭐 되면은 스타이펜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카이스트는 등록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게 괜찮은 건데 어쨌든 뭐 지방거점 공립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문제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에서 150 사이라서 평균 잡아 한 130이라고 치면 130을 6개월 받으면 780이고 본인이 국립대 대학원이니까 뭐 많아야 한 5, 600일 거고 물론 그것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긴 하죠. 근데 왜냐면 다른 학교는 8, 900이 넘으니까. 근데 어쨌든 국립대 대학원이 그 정도 하면은 한 200 남겠네요. 뭐 200 남으면 뭐 100에서 200 남으면은 나누기 6 하니까 한 30만 원. 딱 그 정도로 살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원 수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석사가 딱 그 정도죠, 뭐. 원래 그래요. 근데 보통 대학원에서는 장학금이 있죠. 장학금이 있어서 뭐 2학기, 3학기 때 뭘 하면은 50%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자대생이 진학을 하게 되면 1년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한 학기에 그냥 한 60%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 이외 학기에 대해서는 따로 커버되는 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한 학기에 60%를 누가 커버를 쳐줘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자대생들 대상으로는 한 좋네. 60% 등록금을 지금 해주는데 나머지 세 학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지방거점 국립대의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립대니까 사립대에 비해서 쌀 거고 한 600 잡으면 자대생이 진학을 하면은 60%를 할인해 준다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면은 그렇게 300밖에 들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한 학기에. 네, 뭐 대충 하면은. 맞습니다. 그럼 첫 300이면은 학기는 300이고, 네,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다 첫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만 네, 첫 60%. 학기만. 네네네. 그럼 좀 짜긴 하다. 그리고 뭐 없어요? 장학금 이런 거 없대요? 첫 학기만 60%예요? 네,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아마 음. 가서 제가 좀 더 알아보거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또 음. 교수님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는 외부 이런 장학재단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거 저도 좋죠. 사실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내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뭐 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 아이 해서. 그 내가 그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 뭐 장학금 많이 있는데 뭐 나한테 다 무슨 체리 피커도 아니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려대학교는 일단 BK 대상이었고 BK 대상자에 한해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조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교를 하면 그 조교를 한 학기에서는 등록금 50%가 장학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4번 중에 딱 2번 할 수 있거든요. 딱 2번. 그래가지고 4학기 중에 2번은 50%를 받았고요. 장학금을.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기 때 그 5 탤런트 장학생이라고 해서 뭘 받았어요. 외부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 음, 그래서 그거로 하니까 뭐 등록 저도 월급이 저는 그때 한 7, 80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월급이 석사 월급이.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등록금도 적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외부 장학금이 없다라는 것과 60%라고 하는 할인 혜택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뭐 일반적인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대한민국에서 저 좀 키워주세요. 제 채널이 좀 커져가지고 연구하기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제 영향력이 좀 커져가지고 이 말들이 좀 전 전달 좀 되게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학원의 문제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로 받고 뭐 등록금 내고 연구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취할 때가 문제예요. 자취할 때. 그러니까 자취를 하면은 월세를 못해도 뭐 보증금 플러스해서 최소한 6, 70은 내야 그래도 사람다운 공간에서 살 텐데 뭐 우리가 독서실 같은 데서 뭐 고시원 같은 데서도 살 수 있지만 물론 뭐 지방이면 뭐 얼마나 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 사는 공간에서 살려면은 그래도 6, 70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0만 원을 6개 곱하면 720 그 중에서 600만 원을 등록금으로 내면은 120이 남고 나누기 6을 하면 결국 한 달에 2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건데 그걸로 내가 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난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밥도 그렇지만 아니 하다못해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밥도 못 먹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최소한 의식주 그러니까 기숙사라도 그러면 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공계를 키운다? 저는 어불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도입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보니까 무슨 뭐 K형 스타이펜드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좀 뭐 제가 이런 걸 잘 없어가지고 있지 않나요? K형 그거는 못 들어오긴 했습니다. 스타이펜드 도입 뭐 이런 거 뭐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것 같던데 여기 있잖아요. 2024년도 2월 16일 날 이공계 대학원생의 월 일정액 지원하는 거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장학금 같은 게 되게 많더만요. 그런 거 잘 지원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네.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요. 시스템이 잘 잡혀 있고요. 사람들이 헬조선 이러고 막 대한민국은 막 망한다 이러고 막 뭐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국민성이 뛰어나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 이렇게 훌륭한 환경이 출산율 좀 떨어졌다고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다 구멍이 나면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리 뭐 R&D를 깎고 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쁜 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뭐 전 정부가 됐든 지금 정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래도 이공계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이 많으신 결정권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뭐 100만 원을 주냐 80만 원을 주냐 120만 원을 주냐 이런 걸로 쫄지 마시고 진짜로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뭐 한두 푼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2년 반 동안 진짜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을 때 캐나다 또는 미국을 갈 수 있을 정도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나중에 잘 되면은 네. 국밥에 소주 한 잔 사십시오. 알겠죠? 제가 더한 것도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뭐지? 채팅방에 입금을 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막 디스코드 이런 것도 막 해보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 디스코드를 사실 많이 못 만져봐서 막 이것저것 변명이야. 한다고 일단 이제 하라고 일단 하세요. 일단 그리고 뭐 공부도 안 할 건데 뭐하러 나한테 돈 주고 이걸 사요. 그냥 공부 안 할 거면 쓰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나는 우리 채널에 막 공부 대충 할 사람들은 뭐 별로 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뭐 공부 피드백 기록 보면요. 계속 오늘 막 3시간, 2.5시간, 1.48시간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유희열님, 무지님 지금 공부 챌린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만 오시라고요. 나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얘기했잖아요. 저번 달에 이거 뼈 빠지게 구축해놓고 얼마 벌었지? 5만 원 벌었어요. 5만 원. 나 5만 원 벌려고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 대한민국 과학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AI가 이렇게 중요한데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놈들은 똑똑해가지고 이걸 벌써 이만큼 써가지고 저쪽까지 가 있는데
하다못해 GPT를 들어만 봤지 써보지도 못해가지고 GPT한테 무슨 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을 설명해봐라 뭐 이런 것만 좀 들어봐서 어디서 좀 써보고 그거 외에서는 써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처지는데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난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물론 또 뭐 20억 받으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뭐 5만 원 받으니까 봉사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난 진짜 이 마음을 갖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여튼 공부 안 대단하죠.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음. 이전 멘토링 들으면서 명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기억났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공유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심포지엄을 갔다가 이제 킥오프 회의를 듣는데 어.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어떤 그 고민 중이나 이런 되게 제가 이 문제는 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회사의 이제 CEO 분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인상이 깊어가지고 네. 이제 그 분이 발표를 마치고 가서 이제 아 저도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음. 되게 이제 그런 게 신기해가지고 좀 대화를 걸어봤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링크드인 이런 것도 공유하면서 명함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분은 되게 CEO다 보시니까 명함이 플라스틱으로 되게 두꺼운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NFC를 대면 이제 막 그분 링크드인이랑 이런 게 막 쫙 뜨는 되게 신기한 명함이 있었어가지고 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이제 네 아, 일론 머스크가 말씀드립니다. 명함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난 그렇게 잘 생각해. 모르겠어요. 뭐 급한 사람은 NFC도 넣고 뭐 금도 쳐바르는데 뭐 명함에. 그거 뭐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그거를 뭐 뭘로 하세요 이걸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내실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러고 네, 있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실험하고 조금 더 분석하고 논문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논문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시간에 지금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라고 할 때 우리 보이지 않아님께서 WFH가 뭐죠? WFH라서 처음 들어와 봤는데 WFH가 뭘까요?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그맣게 후원하고 가신다고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컨설팅 잘해주신다고 10달러 후원해 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WFH가 뭐죠?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명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못 될지언정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실을 키워보도록 하고 난 우리 디오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인터뷰 올 때 그때 가주표 얘기를 듣고 죽었다 깨났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더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 길을 가게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